한국 남자와 결혼한 둘째 언니의 연락을 받은 건 뉴욕의 바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소피야, 엄청난 소식이 있어. 전화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클라크입니다. 뉴욕에서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 이야기, 아니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세 자매가 모두 한국 남자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죠. 뭐라고? 레이첼 언니도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두 명의 언니가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니. 이게 무슨 확률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우연을 믿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3개월 후 저는 이곳 한국의 서울에 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오기 싫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뭐가 있다고 언니들이 그렇게 난리람? 하는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피아. 제 두 언니 레이첼과 헤일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 옆에는 한국인 남편들이 서 있었죠. 드디어 왔구나.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레이첼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거대한 유리천장, 첨단 디지털 시스템, 곳곳에 배치된 로봇 안내원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공항 화장실은 뉴욕의 어떤 호텔보다 깨끗했고, 심지어 개인 칸마다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공항이야.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잖아.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서울에 가면 더 놀랄 거야. 헤일리 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언니들의 제안으로 우리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짐이 많은데 왜 택시가 아닌 버스냐고요?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넓고 푹신한 좌석, 개인 모니터, USB 충전기, 고속 와이파이까지 마치 항공기의 비즈니스 클래스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교통체증 속에서도 버스 전용 차선을 통해 빠르게 움직이는 효율성이었죠. 와, 이 버스 정말 편하다. 생각이 절로 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것 봐, 내가 말했지? 한국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야. 뉴욕 지하철이랑은 비교도 안 돼. 레이첼 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모습은 제 모든 선입견을 바꿔놓았어요. 빽빽하게 늘어선 고층 빌딩들 사이로 녹색 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 한옥이 자연스레 어우러져 있었죠.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여기 사람들 걸음이 왜 이렇게 빨라? 궁금해서 물었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해.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헤일리 언니가 설명했어요. 레이첼 언니네 아파트에 도착하자 언니의 남편 준호 씨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소피아 씨, 드디어 한국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언니들이 항상 얘기하던 그 소피아 씨군요. 그는 거의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호 씨. 저도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언니 남편을 형부라고 부르는데 괜찮으시면 그렇게 불러주세요. 준호 씨가 친절하게 제안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준호 씨가 예약한 현대적인 한국 퓨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테이블에 놓인 수많은 작은 접시들을 보고 놀랐어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궁금해서 물었죠. 반찬이라고 해. 한국 식사는 항상 다양한 반찬과 함께 즐기는 문화야. 헤일리 언니가 설명했어요. 처음 맛본 김치는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불고기의 달콤한 소스, 잡채의 쫄깃한 식감, 된장찌개의 깊은 맛, 뉴욕의 한국 식당에서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어때, 한국 음식? 레이첼 언니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언니, 이거 정말 맛있어.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한국 음식은 뭐였던 거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식사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밤 산책을 나갔어요. 강물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들,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공원은 활기찼어요. 뉴욕에서는 밤에 공원에 혼자 가면 위험한데 여기는 너무 안전하네요. 놀라서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야. 여성들도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크게 문제 없어. 헤일리 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서울의 리듬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지하철의 정확한 도착 시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초고속 와이파이, 24시간 열린 편의점, 길거리의 다양한 음식. 이 모든 것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죠. 레이첼 언니네 거실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제 휴대폰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서울의 야경, 맛있는 음식들, 깨끗한 거리. 뉴욕 친구들이 부러워할 사진들이 가득했죠. 사진 정리 재미있니? 레이첼 언니가 형부와 함께 따뜻한 차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응, 생각보다 사진을 많이 찍었네. 처음엔 정말 오기 싫었는데 솔직하게 말했어요. 형부는 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소피아 씨, 지금까지 한국이 어떤가요? 솔직히 말하면 제 상상과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것 같아요. 지하철은 항상 정시에 오고 인터넷은 어디서나 빠르고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친절해요. 형부는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수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한국 남자들도 만나봤어?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왜 그러세요? 형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정말 괜찮은 친구야. 컴퓨터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일도 잘 되고 성격도 정말 좋지. 혹시 내일 열리는 박람회에 같이 가볼래? 그 친구도 거기 있을 거야. 박람회요? 차를 마시다 거의 목이 막힐 뻔했어요. 응, 다양한 회사들이 모이는 큰 행사야. 너도 디지털 쪽에서 일하니까 관심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구경하는 거야. 영어도 잘하고 뉴욕에서 2년 정도 살았던 경험도 있어. 또 친구 한 명 만드는 건 괜찮지 않겠어? 잘 모르겠어요, 형부. 제가 여기 있는 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레이첼 언니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형부가 중매쟁이가 되려고 해. 형부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레이첼 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민준 씨 얘기구나. 아, 그 사람 정말 멋져. 소피아 너무 착하고 재미있어. 그냥 박람회 한번 가보는 거야, 부담 없이. 저는 언니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끝없이 설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어, 언니. 박람회만 볼게. 하지만 기대하지 마. 다음 날, 저는 코엑스라는 거대한 전시장 입구에 서서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다양한 회사들이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었죠. 소피아 씨인가요? 뒤를 돌아보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려서 저도 놀랐어요. 네, 저예요.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입니다. 준호 형이 많이 얘기했어요. 그가 환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하며 말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민준 씨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생겼어요. 웃을 때마다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매력적이었고 영어는 거의 완벽했지만 약간의 억양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서울에는 처음이세요? 전시장 안으로 걸어가며 그가 물었어요. 네, 언니들이 여기 살고 있어서 그동안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직접 와보고 싶었어요. 민준 씨의 눈이 웃음으로 빛났어요. 아, 레이첼 씨와 헤일리 씨 말씀이시군요. 두 분 모두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특히 헤일리 씨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병원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됐어요. 작년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회사 시작할 때라 무리했죠. 그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헤일리 씨가 간호사라 특별히 챙겨주셨어요. 우리는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부스들을 구경했어요. 민준 씨는 제품들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고
제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해 주었어요. 여기가 저희 회사 부스예요. 그가 작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부스 앞에 멈춰 섰어요. 안심치킴이라는 이름의 로고가 눈에 띄었어요. 와, 직접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감탄했어요. 민준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3년 전에 시작했어요. 저희는 작은 회사와 일반 가정을 위한 컴퓨터 보안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요즘 인터넷 사기나 해킹이 많잖아요. 저희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해요. 그가 설명하는 보안 서비스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려운 기술적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요즘 컴퓨터 사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도 이메일 사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부스들도 구경한 후 전시장 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어색할 줄 알았던 1시간 약속이 어느새 3시간이 되었어요. 소피아 씨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민준 씨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저는 회사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의 제품에 관심을 갖게 할까 고민하는 일이에요. 아, 그러면 광고 같은 걸 만드시는 거군요? 네, 비슷해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광고들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는 음식, 영화, 여행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어요. 민준 씨는 제 말을 경청하며 진지하게 반응해 주었고 가끔 재미있는 농담을 섞어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아세요? 한국과 미국의 데이트 문화는 꽤 달라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데이트 비용을 보통 각자 계산하죠. 그가 물었어요. 네, 각자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특히 처음 만날 때는요. 민준 씨가 웃었어요. 한국에서는 특히 첫 만남에서는 남자가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화적 차이죠. 그는 우리의 커피와 디저트 값을 내겠다고 고집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다음번에는 민준 씨가 내세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기도 전에 말이 나왔어요. 민준 씨의 미소가 더 커졌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게 될까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서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떠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일주일이 전혀 충분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요. 또 봐요. 저도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함께 전시장을 나서자 서울은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덜 낯설고 더 반가운 느낌이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이 이미 예약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쉽게 느껴졌어요. 이튿날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 서울의 특별한 장소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고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민준 씨는 제가 관광 가이드북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곳들로 데려갔어요. 첫날은 옛날 공장을 개조한 예술 공간이었어요. 벽면 가득 그려진 그림들과 독특한 조형물들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곳이 서울에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감탄했어요. 서울은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도시예요. 이 공간도 그런 철학으로 만들어졌죠. 민준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다음 날은 오래된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찻집이었어요.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어우러진 공간이 인상적이었죠.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에요. 민준 씨가 말했어요. 옛날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있는 모습이요. 또 다른 날에는 민준 씨의 할머니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 갔어요. 그곳에서 제가 먹어본 김치찌개 중 가장 맛있는 것을 맛볼 수 있었죠. 이건 정말 최고예요. 첫 숟가락을 먹자마자 감탄했어요. 할머니의 김치는 3년 이상 보관한 거예요. 비법은 절대 알려주지 않으시죠.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데이트는 해가 질 무렵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남산에서였어요. 무수한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 전체가 빛나기 시작했죠. 이제 며칠 남았네요.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우울하게 말했어요.
저녁 공기는 선선했고 민준 씨는 자기 겉옷을 제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어깨를 제 어깨에 살짝 기대며 말했어요.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짧은 시간 동안 알았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 사람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서로 잘 모르잖아요. 가끔은 마음이 머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건 정말 현명한 말이거나 영화에서 나온 대사 같네요. 저는 장난스럽게 눈을 굴렸어요. 민준 씨는 제가 좋아하게 된 그 사람 좋은 웃음소리로 웃었어요. 아마 둘 다일 거예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소피아. 그 순간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식 억양이 섞인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을 때 제 심장은 마치 첫사랑에 빠진 10대처럼 뛰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저에게로 전해지는 듯 했어요. 소피아, 당신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런 말하기 이른 줄 알지만 당신이 떠나는 게 벌써 아쉬워요. 그날 밤 그가 레이첼 언니의 아파트로 저를 데려다 줄 때 저는 휴가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계속 생각했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 옆 탁자 위에 귀국 티켓을 바라봤어요. 어쩌면 연장할 수 있을까 혼잣말을 했지만 뉴욕의 일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이곳이 낯설지 않고 마치 오래 알고 있던 곳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민준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이게 정말 내가 찾던 거였을까? 가슴 한편에서 피어나는 감정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다음날 레이첼 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거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깜짝 선물이야. 엄마가 오늘 오신대. 레이첼 언니가 전화기 너머로 웃었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못 오시지만 엄마는 몇 주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어.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나 봐.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놀란 채로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캐서린 클라크가 오늘 오후에 서울로 오신대요. 제 여행이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엄마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몰래 한국 비행기를 예약하셨어요. 엄마는 민준 씨에 대해 알고 계셔? 저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헤일리가 뭔가 얘기했을 거야. 레이첼 언니가 인정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수다 떠는지 알잖아.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엄마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 아직 정리되지도 않은 관계에 대한 엄마의 의견이라니. 엄마는 공항 출구에서 나오실 때 피곤해 보이셨지만 행복해 보이셨어요. 57세인 엄마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게 해준 활기찬 미소와 재치를 갖고 계셨어요. 우리 모두 돌아가며 엄마를 껴안았는데 엄마가 다른 사람들보다 저를 조금 더 오래 안고 계시는 걸 알아챘어요. 어디 보자. 엄마가 저를 떼어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내가 뭔가 달라 보이는구나. 저는 볼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냥 피부가 좋아진 뿐이에요, 엄마.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확신한 듯 말했어요. 아니, 다른 게 있어. 네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언니들이 서로 눈짓하는 걸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저는 화제를 바꿨어요. 엄마는 몇 년 동안 간경화를 관리해 오셨거든요. 미국의 의사들이 약물로 조절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오, 괜찮아. 엄마가 손을 흔들며 가볍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듣고 싶구나. 그리고 내 딸들이 문자로 계속 얘기했던 그 청년에 대해서도. 저는 언니들에게 눈을 흘겼고 그들은 갑자기 공항 천장이 엄청 재미있다는 듯이 올려다봤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민준 씨가 추천한 현대적인 한식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반대했는데도 민준 씨도 우리와 함께 했어요. 식당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적인 낮은 테이블과 앉을 수 있는 방석이 있었죠. 엄마는 따뜻한 빛을 비추는 나무 기둥과 종이 등불에 감탄하신 것 같았어요. 이건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아. 엄마가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준 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깔끔한 셔츠와 어두운 바지를 입고 있었죠. 그는 엄마에게 깊이 인사한 후 손을 내밀었어요.
클라크 여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엄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으셨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내 딸에게 진짜 서울을 보여주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저녁 식사는 정말 좋게 시작됐어요. 엄마는 눈물이 날 정도로 매운 음식까지 모든 것을 드셨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시고 준호 형부의 농담에 웃으셨어요. 민준 씨는 제 옆에 앉아 가끔 메뉴를 번역하거나 전통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가 주요 요리를 먹고 있을 때 저는 엄마가 창백해지는 것을 알아챘어요.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마에 손을 대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 엄마가 평소보다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마 시차 때문일 거야. 하지만 잠시 후 엄마의 눈이 뒤로 넘어가고 앞으로 쓰러지셨어요. 엄마. 저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모든 일이 빠르게 발생했어요. 민준 씨는 즉시 전화를 걸어 빠른 한국어로 이야기했어요. 간호사인 헤일리 언니는 엄마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는 동안 레이첼 언니는 엄마 주변을 정리했어요. 숨은 쉬고 계시지만 맥박이 약해. 헤일리 언니가 전문가답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2분이면 도착합니다. 민준 씨가 알려줬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축 늘어진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 말 들리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엄마의 눈꺼풀이 흔들렸지만 눈은 떠지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그들은 민준 씨와 헤일리 언니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눈 다음 조심스럽게 엄마를 들것에 옮겼어요.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제 삶을 영화처럼 바라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갈게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우리 모두 갈 거야. 레이첼 언니가 단호하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은 엄마에게 모니터를 부착하면서 민준 씨에게 질문했고 그는 우리에게 번역해 주었어요. 어떤 건강 문제가 있으신가요? 강경하여. 제가 대답했어요. 몇 년 동안 관리해 오셨어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동료에게 뭔가 말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는 목이 메인 채 민준 씨에게 물었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 중 하나예요. 구급차가 서울의 저녁 교통을 뚫고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달릴 때 한국을 떠나는 것과 민준 씨에 대한 모든 고민은 사라졌어요. 엄마가 다시 눈을 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의 침대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힘내요, 엄마. 제발 버텨주세요.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은 제가 미국에서 보던 붐비고 혼란스러운 응급실과는 전혀 달랐어요. 모든 일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어요. 도착하자마자 의사와 간호사팀이 엄마 주변으로 모였어요. 그들은 엄마를 각종 기계에 연결하고 피를 채취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한국어를 주고받으며 움직였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식당에서부터 제 곁을 떠나지 않은 민준 씨에게 물었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지시하고 있어요. 그가 설명해 주었어요. CT 촬영,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같은 것들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우리에게 다가와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박 교수입니다. 간 전문이에요. 어머님께서 간경화를 앓고 계신 게 맞나요? 네. 저는 직접 대화할 수 있어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몇 년 동안 약물로 관리해 오셨어요. 박 교수님은 진지하지만 친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어머님을 잘 돌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5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대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의사가 지나갈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민준 씨는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한국 카드 게임을 가르쳐 주었지만 우리 중 아무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박 교수님이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타나셨어요. 우리 모두 가슴이 두근거리며 일어섰어요. 두 수술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가 피곤해 보이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레이첼 씨와 어머님은 이제 회복실에 계십니다. 너무 안도감이 커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준 씨가 저를 붙잡아 주었고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언제 볼 수 있나요? 헤일리 언니가 물었어요. 약 1시간 후에요.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이첼 씨는 이미 깨어났습니다. 어머님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의 말대로 우리는 먼저 레이첼 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언니는 창백했고 여러 관과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어때? 언니의 첫 마디였어요. 잘 회복하고 있어. 저는 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덕분이야. 여기 간호사들이 정말 친절해. 레이첼 언니가 졸린 듯 말했어요. 영어로 말해주고 너무 세심하게 대해줘. 그날 저녁 늦게 엄마는 짧은 면회를 할 수 있을 만큼 깨어나셨어요. 내 딸이 그리고 한국이 내 생명을 구했어. 엄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이 나라에 그렇게 끌렸는지 이해하지 못했었어. 하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일주일 동안 엄마와 레이첼 언니 모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간호사들은 그들을 며칠 만에 스스로 일어나 걷게 했어요. 그들이 받은 치료는 제가 미국 병원에서 본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세심하고 꼼꼼하면서도 정말 따뜻했어요. 어느 저녁 엄마가 낮잠을 주무시고 언니들이 저녁을 먹으러 간 동안 저는 병원 정원에서 민준 씨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뉴욕 돌아가는 비행기가 어제였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정원 중앙에서 졸졸 흐르는 작은 분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취소했어요. 지금은 떠날 수 없어요. 직장은 어떻게 했어요? 가족 의료 휴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이해해줬어요. 우리는 말없이 석양이 하늘을 예쁘게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민준 씨가 마침내 우리 둘 다 피하고 있던 질문을 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 동안 곁에 있어준 민준 씨를 바라봤어요. 모르겠어요. 엄마는 후속 치료를 위해 적어도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해요. 소피아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 엄마의 생명을 구한 이 나라, 어느새 친숙해진 이 도시,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속감이 무엇인지 보여준 이 사람을 둘러보면서 저는 마음이 명확해졌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민준 씨가 저를 안았고 우리 주변의 병원 정원은 저녁 불빛으로 따뜻하게 빛났어요. 전에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으로 가득 찼어요. 며칠 후 아빠가 급히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아빠는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오셨고 엄마의 병실에서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언니들과 형부들, 민준 씨, 심지어 환자를 확인하러 들른 박 교수님까지. 발표할 게 있어. 엄마가 며칠 만에 더 강해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빠와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완전히 회복되면 뉴욕 집을 팔까 생각 중이야. 언니들과 저는 깜짝 놀라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이 나라가 내 생명을 돌려줬어. 엄마가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내 모든 딸들에게 사랑과 새로운 시작을 주었지. 이제 한국을 우리 가족의 새 집으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이어갔어요. 그동안 우리 딸들이 왜 다들 한국에 정착하려고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게 다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는 이제 나이도 있고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함께 살고 싶어.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제부터는 한국에 뿌리를 내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 순간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고 신나게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방 건너편에 있는 민준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살짝 미소 지었는데 그 미소는 너무나 환해 보였어요. 그의 미소에서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두렵기도 하지만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가족의 웃음, 기쁨, 때로는 작은 갈등까지 모두 한국이라는 땅에서 차곡차곡 쌓여갈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우리 가족은 모두 서울에 자리를 잡았어요. 엄마와 아빠는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고 두 언니 부부는 각자의 가정을 꾸렸어요. 저는 민준 씨와 약혼한 상태로 함께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와서 이곳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언니들이 한국에서 찾은 사랑과 행복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해요.
민준 씨는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라 바쁘지만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꼭 지켜요. 저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미국에서 온 편지야. 어느 날 민준 씨가 우편함에서 꺼낸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미국에 두고 온 제 옛 직장 동료들이 보낸 방문 초대장이었어요. 그들은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두 한국에 오겠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두 세계가 하나가 되는구나. 민준 씨가 편지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이곳이 얼마나 다른지에 놀랐는데 이제는 얼마나 많은 것이 같은지가 놀라워요. 2주간의 휴가로 시작해온 가족이 한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는 오늘의 감동 사연,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